딸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1인 시위까지 했는데요. 오늘 KT 이석채 전 회장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이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불리한 증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KT 인사 담당 실무자 증언인데요. 김성태 의원의 딸이 낸 지원서에 빈칸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칸이 많으면 곤란하다. 면접위원들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보완해서 좀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취준생들 시험장에서 인성검사 받는데 온라인으로 하고도 불합격이 된 그런 사례도 있고 불합격을 했는데 팀장이 당황해서 힘들지만 참고 하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자, 어떻게 판단이 내려질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데요. 관련된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곧바로 아버지가 이력서를 쓰라고 해서 KT에 입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전혀 사실이 아닌가요? 그렇게 억적스러운 이 정권의 부족한 기자님. 그러니까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가요? 예. 그러면 채용 공고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하고는 아니 채용 공고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KT에 처음 입사하게 됐습니까? 본인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기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 보도가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습니까? 저 친구는 아니 기자가 취재를 해도 질문하는데 답변 안 하시고 정치적으로 저희가 어떤 보도 어떤 게 편향? 여기 지금 무작정 질의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질의를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 여기 무작정 지금 질의하지 않는 기자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저 이리 시위를 방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 생을 달리한 정도원 의원이 피를 토하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던 저축은행 사건의 수사단장이 바로 건익한 남부지검장. 그 억울한 심정을 저도 이제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 제 마음을 다스리고 참고 또 참으며 참으려 했지만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분노, 이 억울함은 저 스스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변호사 두 분께 좀 의견을 들어보겠는데요. 현근택 변호사. 네네. 지금 뇌물죄로 기소가 됐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과연 뇌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좀 다툼거리가 될 것 네, 같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기존에 이게 그 채용 관련해서는 이제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로 많이 기소를 했어요. 직권남용이라면 뭐 공무원의 자기 직권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업무방해도 사실은 이제 기소를 많이 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어떻게 보냐면 그 위계 이렇게 속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업체 측하고 공사 측하고 만약에 이 채용을 넣으려는 사람이 사전에 모의를 하면 그건 속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계가 안 된다. 그래서 무죄가 많이 나고 있어서 이번은 이제 뇌물죄로 기소를 했는데요.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청탁 부분은 필요 없어도 되는데 물론 취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여행을 가든지 이런 것도 이제 경제적인 이득으로 봐요. 그래서 가능성은 있는데 과연 이게 일반적이 지금까지 없었던 경우라서 제가 보기엔 뭐 논쟁이 많이 될 것 같고 아마 김성태 의원이 이 실제로 채용을 부탁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말을 안 하는 것도 이게 사실은 법정에서 다툼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좀 그 논쟁이 될 만한 거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윤기찬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검찰은 딸의 채용도 무형의 뇌물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일단은 증인의 증언이 맞다면 좀 프로세스가 좀 어색하죠. 이상한 거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이제 뇌물죄로 과연 의율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 김성태 의원의 항변은 그렇게 들리는데 어찌됐든 이게 또 딸의 자녀의 채용 기회라는 게 나하고 어떤 상관이냐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제3자 딸은 이제 제3자니까 임금과 이런 복지 이런 부분이
딸이 향유할 부분이지 내가 향유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3자 뇌물수수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만약에 제3자 뇌물수수가 적용된다면 부정한 청탁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과연 KT 측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가 또 입증이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법리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다만 채용 기회는 이미 요건 뇌물의 대상으로 대법원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체가 누구냐 부분하고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느냐. 근데 검찰은 아마 뇌물수수로 기소했다고 하지만 이게 아마 제3자 뇌물수수로 저는 읽혀지는데 어쨌든 그런 입증의 어려움은 상당히 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흘러나온 정황이나 또 증언들을 보면 예. 예, 잠깐 얘기하면요. 예. 아마 제3자 뇌물에 이제 청탁이 필요한 건 맞는데 이게 본인의 딸을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이 증인을 이석채 회장의 증인을 빼주면서 딸을 채용한 거라 사실은 제3자 쪽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당사자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차지원 교수. 예, 저는 지금 그 판넬에 이렇게 썼습니다. 빈칸에 밀린 억울한 심정은 가면 어떡하느냐는 겁니다. 앞서 뭐 다른 분의 억울한 심정을 피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딸의 빈칸 때문에 당연히 뽑혀야 될 사람은 한 명 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빈칸에 밀린 억울한 심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그 빈칸으로 왔는데 다시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베일을 보내서 다시 또 이 해달라 해서 또 봐주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못 미쳤는데 결국은 채용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보이지 않는 손은 과연 누구라는 겁니까? 예. 빈칸에 밀린 가득 채운 칸. 예. 네. 오늘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계속해서 김조아 앵커가 진행하는 MBN 뉴스팔이 이어집니다. MBN과 함께 해주십시오.